61조 유로. 유로?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스태티스틱.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거짓말 절대로 안 하니까. 제가 그걸 다른 파워포인트에 제가 설명을 다 해요. 그걸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다음에 저녁에 나서서 보여줄게요. 정확한 내가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몇십조, 60몇 조 유로예요. 또 우리말로 우리 돈으로 하면 경에 천문학적인 숫자. 실제로 공습만 한 나라에도 다 보상을 했어. 공습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 조직을 해서 청년 봉사단, 피스코어 같은 거죠. 독일 청년들이 자기들이 침략한 모든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섬기겠지. 청년들, 새로운 세대들은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거를 이제 액션 for social peace movement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변호사에 의해서 시작이 된 운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화해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독이 통일까지 됐죠. 소독이 통일되는 거를 상상도 못했고, 그 다음에 동독과 소독이 통일될 때 반대한 나라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 소독이 그만큼 화해하는데 철저했기 때문에. 적들이 다 이제 친구가 된 거지. 아무 나라도 반대 안 했잖아. 이 화해의 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독일 신학에서 화해 신학이 매우 중요해요. 십자가의 신학은 화해의 신학. 그분들. 그 다음에 독일의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 이름에 화해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도시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화목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화해교회라는 이름을 쓴 교회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더 화해가 필요합니다. 계층 간의 화해,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화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 아니에요? 저는 좀 우리가 좀 좋은 점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 이 돈이 그냥 생긴 돈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지. 라인강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제 더미 속에서 다시 경제 부흥이 한 10여 년 만에 일어났잖아요. 또 서독에서. 그만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그들의 그 노동 윤리는 그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그냥 최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독일 경제는 끄떡이 없어요. 유로가 아무리 흔들려도 독일은 전혀 움직이고 하지 않아요. 안정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하거든. 그리고 근면할 뿐만 아니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청결해요. 깨끗해요. 독일 사람들은 뭐 하여튼 지저분한 걸 못 봐준다니까요. 항상 깨끗해. 병원 같은 데도 보면 깨끗해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화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 간의 화해 물꼬가 이제 이번 정부부터 터져야 된다. 북한도 그걸 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는 접근을 하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겠고 한동희 특별히 작년부터 이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실 교수님들도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은 남북 화해와 기독교라는 과목을 열었어요. 한동대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한 30여 명이 들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팀피칭 하면서 여러 가지 어프로치, 각도에서 어프로치를 하고 이게 우리의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외국의 케이스들을 저희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직접 전방에 갔다 왔죠. 천원에 가서 지하 땅굴도 보고 부대도 백골사단 부대도 방문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실제로 GOP 시찰도 하고 올해는 교수님들 간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한동대학 내에 그런 평화 연구소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우리 한국 학생들을 더 모빌라이즈 시켜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캠페인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의 가능한 것들이 뭐냐면 북한에 있는 대학과 교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뭐 김책공대, 함경도에 있는 그런 대학과 한동대의 교류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피스 마르치를 하는 거예요. 서쪽에 100년도부터 시작해서 155마일 릴레이 피스 마르치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 휴전선 땅을 밟아가면서. 그런 피스 마르치 많이 들어봤죠. 다른 나라에서는 뭐 많이 합니다. Jesus March, 뭐 Peace March 하면서 뭐 예수 대행진하면서 전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또 이 모빌라이즈를 포항 전체 뭐 몇몇 이렇게 해서 한동대학이 그런 화해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진원지역으로 해서 영일만 항구의 배에 잔뜩 쌀도 싣고 모든 물자를 실으면 배를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북한에 가도록 배가 실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과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유럽에서 뭘 하느냐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결핵약을 모으고 있어요. 영양제도 모으고 있어요. 북한 어린이들이 제일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뭐 잘못했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지. 제일 못 먹고 제일 많이 병이 걸렸어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병이 뭔지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결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핵 안 걸려봐서 모르지만 결핵이라는 게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 어른들은 결핵약 먹으면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애들이 결핵 걸리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결핵약을 독일의 약이 좋아요. 우리나라도 약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결핵 환자가 별로 없으니까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많이 안 만들지.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약이 있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걸 사와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지. 어느 비즈니스맨, 크리스찬 비즈니스맨 한 분이 그걸 위해 쓰라고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아까 비텐티커 이 장모님도 저에게 도네이션 쓰라고. 제가 지금 그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지금 의사들을 통해서 그 결핵약은 처방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아무 데나 살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철저하기 때문에 제가 독일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교회 초청을 받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니까 거기에 의사가 있어. 독일 의사가. 사이프러스 출신 의사인데 사이프러스도 남북이 나누어진 나라잖아요. 독일에 공부하고 와서 독일에서 공부해서 독일 의사가 됐어.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럼 섬기겠습니다. 독일 교회가 하겠다.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에 아는 약사가 있는데 자기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벌써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 결핵약이 많이 있고 싸고 뭐 어린이 영양제는 독일의 센트룸이라는 영양제가 제일 좋은데 지난 여름에 제가 사가지고 와서 전달했어요. 그건 2달치 먹을 수 있는 60알이 있어요. 그게 딱 한 팩형인데 그거 먹으면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사오려고. 그거는 약을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영양제니까. 그 약사도 자기가 돕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북한과 같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사실은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발휘해 주신 것은 이게 뭐 아무 이유 없는 게 아니고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북한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전 세계로 지금 흩어지고 있거든요. 디아스포라로. 근데 벨기에에 제가 이제 벨기에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벨기에 탈북자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있을 때 왔어요. 제가 2006년부터 11년까지 있었는데 5년 동안 있는데 제가 있을 때부터 한두 사람 오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막 수십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벨기에 정부가 너무 잘해줘요. 그러면 오면 딱 1차 심사하고 수용소에 6개월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2차 심사하면 다 통과, 거의 대부분 다 통과되고 그 다음에 2년 만에 심의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2년 동안 정부에서 모든 생활이 다 줘. 너무 잘 해주니까 문제지 사실. 방 구하고 뭐 해주는 거를 다 이제 저희들 도와주죠. 도와주고 나서 그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와 있는데 어린 애들이 와 있는데 또 큰 애도 있어. 좀 큰 애들도 걔들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갔는데 얘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얼마나 잘하죠. 벨기에는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영어도 쓰고 뭐 독일말도 있고 네덜란드 말도 있고 불어도 쓰고 하는데 걔들이 영어도 잘하고 독일 쪽 네덜란드 말도 잘하고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칭찬하고 부모들이 너무 기분이 좋지. 그래서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동포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지만 소망이 있다. 특별한 뜻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인물들도 나오시겠다. 유럽의 독일의 지금 부총리가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베트남 출신입니다. 필립 레슬러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부총리예요. 안겔라 메르켈 바로 밑에 부총리. 경제장관, 경제부 장관. 베트남에서 입양한 사람, 입양된 아이. 가톨릭 가정에 자라가지고 의대를 나와서 의학 박사가 되고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FDP, 독일의 자유민주당 당수가 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지금 나이 만 40이에요. 40. 39세의 경제부 장관이 되고 부총리가 됐어요. 독일 사람 아니에요. 물론 독일말 퍼펙트하게 하지. 얼굴은 완전히 아시아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난이고 참 burden이고요.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화해의 대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로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느냐? 첫 번째로 점진적이다. 아까 윤채가 하나님 왜 갑자기 딱 파이널 프로덕트를 주시지?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자, 윤채가 아기를 낳았다 했을 때 애기가 막 애기 키우기 힘들어. 그냥 해서 그냥 어릴 때 됐으면 좋겠는데 애기는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애기 때는 애기 말을 해야지 어른 말 하면 애기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도요. 아담에게 처음으로 바로 다 이야기해주면 아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한꺼번에 다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럼 대학 4년 다니지 말지 뭐. 하루 만에 와서 다 배우고 나가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점진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구속도 마찬가지네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복적이에요. 구속은 단순한 그런 원샷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깨어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은 종합적이에요. 총체적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셨는가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1분 정도 옆 사람 한번 어깨를 한번 주물러 봅시다. 이렇게 마사지로 섬기는 시간 가지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마주 보고 하세요. 세게 마. 할 정도로 안경 떨어져서. 자, 하나 올리겠습니다. 5분만 브레이크 하겠습니다.